오늘은 체중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체중 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중심과 압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내 몸의 중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명치가 될 수도 있고 단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중심이고, 내가 그냥 서 있는다고 하면은 이 발에 압력이 들어간 상태죠. 중심과 압력이 있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을 이동을 시키세요. 그럼 중심을 이동을 시키면은 내가 뭔가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내가 체중 이동을 한 것 같지만 중심 이동을 했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됩니다. 왜 회전이 안 되냐면, 그냥 콤파스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 움직이면 원이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지 회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심을 움직이는 거는 올바른 회전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중심 말고 내 몸에서 중심은 가슴과 다리 사이에 이 중간 부분이 내 몸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과 내 몸의 중심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올바르게 체중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심을 쓰지를 못하고 어깨나 무릎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회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내 중심을 옮겨 놓는 게 아니라 압력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압력을 옮긴다는 게 뭐냐면,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아까 내 몸의 중심은 코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무릎을 쓰거나 이 어깨를 미는 게 아니라 이 중심 부분에서, 내 몸의 중심 부분에서 회전이 이루어지면은 내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회전이 됩니다. 무릎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이 어깨 부분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배꼽이라고 해드릴게요. 배꼽을 이동을 시키면 이 중심이 지켜진 상태에서 회전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코어를 비틀게 되면은 이 허벅지 쪽으로 압력이 강하게 들어가요. 오른쪽 힙이랑 허벅지랑 압력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압력 이동이 되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아니라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코어를 비틀게 되면은 압력만 다리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코어를 왼쪽으로 비틀게 되면은 이 고관절이 접히면서 이 허벅지랑 왼쪽 힙에 압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체중 이동이자 압력 이동인데, 이렇게 내가 중심을 지키고 내 몸의 중심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콤파스처럼 원이 일정하게 그려지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원심력이 강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중심과 압력이 있지만 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압력의 이동. 중심 이동은 내가 몸을 회전시킨 게 아니라 그냥 중심을 오른쪽에 갖다 놓은 거고, 압력은 내가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이 다리 쪽으로만 비틀어서 압력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중심이 있죠. 그러면은 중심 이동이 아닌 거예요. 중심 이동이 아니고 내 몸의 코어 부분을 써서 고관절이 접히게 회전을 하시면은 중심은 있는 상태지만 압력은 다리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중심 이동이 아니고 왼쪽을 코어를 이용해서 고관절이 접히게 비트시면은 중심은 있는 상태에서 다리에 압력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회전이고 체중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의 중심에서 회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올바르게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벅지의 압력과 발의 압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발이 뜨는 이유가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발이 땅에 붙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하면은 이 발의 압력은 5대5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코어를 비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릎 아래는 발이 있고 무릎 위에는 고관절이 있죠. 이 중심을 지킨 상태에서 비틀게 되면은 발의 압력은 5대5로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위에 이 허벅지랑 이 고관절 쪽의 압력만 1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중심을 지키고 서 있기 때문에. 왼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가 중심을 지키고 회전을 하게 되면 발의 압력은 5대5지만 이 허벅지, 고관절 쪽 힙의 압력은 왼쪽이 10이 되는 거예요. 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발이 많이 뜨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발이 지면에서 뜨게 되면은 그러니까 회전의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냥 팔로 내려치는 팔이 만들어주는 힘 그 정도밖에 쓸 수가 없지만 내 몸이 만들어주는 회전의 힘이 더 세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팔의 회전보다 이 몸통이 회전에 만들어주는 힘이 훨씬 크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 몸통은 이 내 몸의 코어 부분이고 이 코어 부분을 회전시켜서 다리의 압력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발의 압력은 오른쪽으로 오른발의 10이 아니라 왼발의 10이 아니라 발의 압력은 5대5인 거예요. 5대5고 5대5.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피니시에서 오른발에 압력이 없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을 보면은 여기서 왼쪽 다리, 왼발에 압력이 다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제 발의 압력 자체는 거의 느낌은 5대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발로도 서 있고 왼발로도 서 있고 압력 자체만 이 허벅지랑 힙 쪽에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아마 제가 왼 다리로만 서 있는 걸로 보이겠지만 왼발 오른발 압력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균등한 상태에서 서 있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딱 서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떼려고 하면은 이미 중심 자체가 왼쪽으로 너무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발의 압력과 이 무릎 위에 고관절과 허벅지 쪽의 압력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옮기는 게 아니고 코어를 비틀어서 압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지만 발의 압력은 5대5로 있고 이 무릎 위에 이 허벅지랑 고관절 쪽에만 압력이 10이 돼요. 그러니까 발의 압력은 5대5, 허벅지 압력은 10.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야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회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압력 이동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일단 집에 그냥 아무런 막대기 조금 긴 거 잡으신 다음에 땅에다 고정시키시고 이 중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코어만 비틀어서 회전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허벅지랑 발의 압력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번 느껴보시면은 발은 5대5로 서 있게 되고 이 허벅지에만 압력이 거의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중심 이동하지 마시고 코어로 고관절 접히게 하시면은 발은 거의 5대5로 서 있게 되고 허벅지 쪽만 압력이 10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잡고 비틀어 보세요. 그럼 이 압력이 발에는 거의 균등하게 있지만 허벅지 쪽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숙달이 되시면은 이게 클럽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위로 들고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봉을 잡고 회전을 한 것처럼 회전을 해보시면 제 왼쪽 어깨도 다 들어와 있죠. 중심은 있는 상태에서 어깨 회전도 되고 코 회전도 다 돼 있잖아요. 오른 허벅지는 10이지만 발 자체는 5대5예요. 그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숙인 상태 유지해서 코어만 비틀게 되면은 중심은 있지만 압력은 왼쪽 허벅지에 10, 발에는 거의 5대5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운스윙 할 때 왼발에 항상 압력이 있어야 된다, 왼발이 밟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중심 이동을 하지 마시고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비트게 되면은 발에 압력이 균등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중심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밟으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압력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깨랑 무릎을 두고 이 코어만 비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연습 방법으로 처음에는 어려우시니까 봉을 잡고 비틀어 보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 위로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틀어 보세요. 그러면은 허벅지 압력이 왔다 갔다 하고 발에 집중해 보시면은 발은 균등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니쉬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오른발을 떼우면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코어를 비틀면서 고관절을 가동시키면은 이렇게 서 있게 되죠. 근데 이 상태가 오른발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왼발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발의 압력과 허벅지 압력은 다른 거예요. 발이 지면에 붙어 있어야 지면 발력이 나오고 내 몸이 올바르게 중심을 잃지 않고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체중 이동은 중심 이동이 아니라
압력의 이동이지만 이 압력만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중심 이 코어를 써서 회전을 할 수 있어야지 압력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선수들이 피니시 때 이렇게 오른발에 압력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전을 올바르게 했을 때 오른발로 서질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왼발로 다 서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오른발로 서질 때도 더 많이 있게 되거든요. 코어만 비틀어서 고관절이 접히게 하시면은 허벅지 압력 10, 발 압력 5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심 이동이 아니고 코어를 비틀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도 왼쪽 허벅지 10, 발은 거의 5대5로 균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의 움직임은 이 고관절의 가동과 비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피니시는 당연히 이 왼쪽 고관절을 얼마나 가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오른발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선수들 중에 백스윙 때 이 왼쪽 뒤꿈치가 들리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힐업이 되는. 아마추어 분들이 그 동작을 따라 한다고 이 고관절의 가동을 안 시키고 팔 번쩍 들면서 그냥 발만 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고 회전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백스윙 때 힐업도 뒤꿈치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고관절을 많이 가동시키다 보면은 점점 이 뒤꿈치가 떨어지지만 저 지금 뒤꿈치 떨어져 있지만 발이 뜨지 않았단 말이에요. 압력 자체는 거의 균등하게 5대5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같이 써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늘리신다고 백스윙 크게 늘린다고 힐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발을 떼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가동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발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 때 이 왼발 뒤꿈치가 들릴 때만큼 가동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 백스윙 때 왼발 힐업이 되는 선수들은 발을 드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 자체를 더 많이 가동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원리로 그런 동작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선수 왼발 힐업하면서 멀리 치니까 나도 발 떨어뜨려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발의 압력은 5대5, 허벅지 압력만 10, 허벅지 압력만 10이에요. 발의 압력을 다 옮겨버리면은 몸이 들립니다. 회전도 안 되고 원이 깨지게 되니까 발을 드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발이 들린다고 해도 내 코어와 고관절을 가동시켜서 그 가동 범위만큼 발도 회전이 돼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드는 게 아니라 같이 회전인 겁니다. 발도 회전, 코어도 회전, 고관절도 회전. 올바르게 체중 이동을 잘 하셔야지 공의 압력이 들어가고 헤드 무게도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돼요.